안녕하세요. 네. 자, 뭐 그동안 강경 전략만을 내세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한유총이 이제 100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것도 3월부터 무기한 계약 연기를 외쳤다가 단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유는 저는 그게 자발적이라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철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로 본인들은 뭐 1000여 개 정도의 유치원들이 문을 닫을 거다, 개원을 안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엄포도 났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첫날 계약하는 날 보니까 전체 6%, 약 200여 개의 유치원만 사실은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계약을.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들마저도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돌봄 서비스는 같이 했어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원래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유치원들이 동참을 했고 예. 또 여론도 그 한유총에 별로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높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제 벽기를 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유총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여론이나 아니면 참여도가 낮은 것이 결국은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한유총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처벌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요. 네. 이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한유총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공정거래법 위반,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신고를 했어요. 좀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30여 명의 조사관들을 경남, 경북, 부산, 경기지부에 보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유총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어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한유총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됐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예.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까지 착수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한유총은 사단법인인데요.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려면 국가 어떤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어느 곳이든. 근데 한유총은 이제 교육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민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법 38조에 보면 예. 주무관청,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이 되겠죠. 주무관청이 법인이 목적 외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공익을 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교육청은 이 세 번째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에 하향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학부형들을 볼모로 잡고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익을 해야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네. 5일 날 공식 통보가 될 예정이라고 공식 통보가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나 아니면 180일 이내에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한유총은. 그래서 한유총이 만약에 요구를 들어오면 청문 절차를 걸쳐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인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청문 절차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고 또 국민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이 일정 부분 한유총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취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유총을 빠져나와서 온건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 온건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쵸, 한사협이요. 예, 한사협. 여기가 이제는 이제 그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서울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와 대화의 파트너가 돼서 유치원 업계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유총으로서는 대표성을 잃고 좀 그럼요. 지위를 많이 그렇게 될 잃게 수밖에 되는 게 없죠. 가장 큰 타격이 될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이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최근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덮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정말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예. 네, 그랬는데요. 중고등학교 교실을 파악해 보니까 74%가 무려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2020년까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기로 계획은 세워놨어요. 그런데 예. 1차적으로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치원, 초등학교를 먼저 하고요. 예.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의 설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현재 유치원 교실은 97% 이상이 설치가 돼 있고요. 초등학교 75% 그리고 특수학교도 74% 정도 돼요. 꽤 높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학교로 가면 25.7%, 고등학교로 가면 26.3%.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워낙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좀 더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이들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 부분을 땡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초 이제 2020년 말까지 설치하기로 한 것을 이제 좀 땡겨서 초, 중, 고까지 모두 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설치하는 거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비상저감 조치도 취해지게 됐고 또는 이제 미세먼지가 7일 연속 계속되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도 학교를 휴교한 학교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 휴업은 사실은 지자체가 권고를 할 수 있고요.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서 시도 교육청이 이걸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휴교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좀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자체가 권고를 하면 시도교육청이라는 학교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지만 학교나 아니면 시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그 미세먼지가 좀 강할 때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또는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대한 수업을 좀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학교 휴교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휴업을 하더라도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 도 그렇죠. 돌볼 수가 맞아요. 없기 때문에 예. 그거 역시 그게 큰 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되는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근본적으로 환경도 그렇고 교육 환경도 그렇고 좀 개선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